안녕하세요. 한부모 가족회 한 가지 장희정 공동대표입니다. 오늘은 한부모 가족의 자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귀한 두 분을 모셨습니다. B2B의 두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단법인 B2B 대표 김윤지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단법인 B2B에서 자립지원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곽지연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취업을 했을 때 약간 성공금 같은 그런 인센티브 개념으로 정부에서 주는 지원 정책금 두 가지 종류를 더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바로 근로장려금이라는 거예요. 근로장려금은 어떤 내용인가요, 지연님? 네,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장려하는 금액이에요. 참 이름이 솔직하죠? 네. 그래서 여러분께서 소득이 있으실 때 그 연소득에 따라서 1년에 한 번 혹은 두 번 정도 이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게 되는데요. 이제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득이 처음에는 점점 늘어날수록 근로장려금도 많이 받아요. 일을 좀 더 많이 하라는 거겠죠. 그래서 한부모 분들이라면은 연소득이 700만 원부터 1,400만 원까지는 똑같이 1년에 260만 원을 받게 되시고요. 이제 연소득이 1,400만 원보다 많아진다. 그럼 소득이 늘어날수록 점점 근로장려금이 줄어들다가 내가 연소득이 3천만 원이 넘어간다.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도 3천만 원을 걸면서 근로장려금이 없어도 뭐 예를 들어서 1,400만 원이라고 하셨나요? 1,400만 원에 네. 260만 원을 받는 것보다는 훨씬 더 소득 효과가 크니까 당연하죠. 점점 더 소득을 올려나가면 더 좋은 거네요. 물론이죠. 네. 네, 어쨌든 간에 일을 하시게 될 경우에 이렇게 나라에서 주는 그런 장려금이 있다. 네, 맞습니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지연님 이거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네, 근로장려금은 사실 언제 신청하고 언제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 한부모분들께서 조금 어려워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게 우선 정기 신청,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신청하고 한 번 받는 거를 우리가 정기 신청이라고 하고요. 1년에 내가 좀 더 자주 받고 싶다. 한 번 받는 거는 좀 내가 당장 소득이 급한데 빨리 좀 받고 싶다. 그러면은 1년에 두 번 신청해서 두 번 받는 반기 신청 제도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정기 신청 제도부터 설명을 드리면요. 이거는 우선 작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올해 받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 근로소득에 대해서 올해 5월에 신청을 하시게 되시고요. 그러면은 근로장려금을 올해 9월에 지급받게 되십니다. 이게 정기 신청 제도고요. 그런데 이게 작년에 번 소득에 대해서 올해 9월에 지원금을 받다 보니까 조금 기간이 길어요. 그쵸?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자주 받고 싶다 싶으시면은 이제 반기 신청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반기 신청은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은 상반기 소득, 그러니까 1월부터 6월까지 번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9월에 신청해서 12월에 받게 되시고요. 하반기 소득, 그러니까 7월부터 12월까지 번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다음 연도 3월에 신청을 해서 6월에 지급을 받게 되십니다. 그러면 혹시 기억하기가 어렵다. 그러면은 뭐 꽃이 피는 봄에 씨앗을 이렇게 뿌려서 신청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수확을 하는 가을에 9월에 지원금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굉장히 심오하네요. 정부가 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5월에 신청하고 9월에 받는 걸로 제도를 마련해 둔 거였네요. 왜냐면 또 국세청에서 네. 날아오더라고요. 편지처럼. 맞아요. 그러니까 기억을 못했던 분들도 그걸 받으시고 신청하시면 아마 전년 소득을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국세청이. 맞아요. 다 그래서, 조사하고 있죠. 신청을 하실 때 신청을 해주시면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연님께서 근로장려금 지금까지 또 설명을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마지막 지원 제도인데요. 취업 후에 또 받을 수 있는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녀장려금 지연님 이건 또 뭔가요? 네, 자녀장려금은 사실 근로장려금하고 많이 비슷해서 사실 근로장려금하고 같이 신청을 하고 많이 같이 받고 계실 거예요. 자녀장려금은 이제 소득에 따라서 그리고 또 자녀 수에 따라서 지원금을 주는 제도인데요.
역시 여러분의 연소득이 2,100만 원 이하다. 그러면은 무조건 자녀 수에 곱하기 70만 원만큼 지원금을 받게 되십니다. 그래서 내가 연소득이 2,100만 원 이하고 자녀가 한 명이다. 그러면은 1년에 70만 원을 자녀 장려금으로 받게 되시고요. 뭐 2명이다 하면 140만 원, 3명이면 210만 원 이렇게 점점 늘어나는 지원금 제도고요. 이거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하고 똑같이 5월에 신청을 해서 9월에 받게 되십니다. 그래서 근로장려금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께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하셨다. 그러면은 자녀장려금도 자동으로 신청이 된 걸로 처리가 돼서 따로 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9월에 지급이 됩니다. 약간 세뚜 이런 느낌이군요. 네, 그렇죠. 세뚜입니다. 네. 네. 아,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아까 근로장려금이 정기 신청하고 반기 신청 두 가지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했으면 세뚜로 자녀장려금도 자동 신청이 되는데 네. 정기 신청을 했다면요? 정기 신청을 하셨다면은 네. 자녀장려금도 똑같이 5월에 따로 신청을 해주셔야 돼요. 아, 따로? 네, 따로. 반기 신청했을 때만 세뚜로 나온다.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5월에 여러분이 근로장려금하고 자녀장려금을 신청해야 되는데 지금 뭐 5월이 바쁘잖아요. 뭐 어버이날도 있고 어린이날도 있고 굉장히 바쁜 달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깜빡을 해서 신청을 못했다 하시면 그래도 6월부터 11월 사이에도 신청을 하실 수는 있으세요. 그런데 그 대신에 늦게 신청을 하면은 원래 받으실 금액의 90%만 받게 되세요. 그러니까 뭐 내가 혹시 깜빡을 해서 놓쳤다 하면은 꼭 신청을 하셔야겠죠. 그래도 돈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하지만 그래도 꼭 5월에 신청해 주시는 게 좋다. 그렇습니다. 5월을 이래저래 기억을 많이 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이왕이면은 다 받으면 좋으니까.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6가지 지원금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하나가 보너스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또 여러분 보너스 원하지 않으세요? 너무나 원하죠, 보너스. 네, 요거까지 그러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아마 뭐 청년 희망 키움 통장, 뭐 청년 저축 계좌, 내일 키움 통장, 희망 키움 1, 희망 키움 2 약간 들으면 약간 파릇파릇하고 성장과 새싹과 이런 느낌들이 막 다 있는 그런 단어들이 이렇게 다 모여 있는 그런 통장들인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통틀어서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데 요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추가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거는 지연님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네. 이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은요. 사실 지원 제도는 정말 이름이 어렵죠. 자산 형성 지원 사업 말하기도 어려운데 그래도 이 통장 이름들을 보면은 한 번씩 들어보신 적이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거는 어떤 제도냐면은 여러분께서 일을 하셨을 때, 그러니까 취업 후에 요 통장들을 만드시고 매달 뭐 5에서 10만 원 정도 적금을 하시면은 정부에서 똑같은 돈을 혹은 뭐 한 30만 원까지도 이렇게 똑같이 적금을 해주는 제도예요. 그래서 나는 10만 원 정도만 내는데 정부에서 훨씬 더 많은 돈을 적금을 주는 거니까 굉장히 주는 돈이 많은 큰 그런 지원 제도죠. 엄청나네요. 엄청나죠. 근데 100%가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엄청나죠. 근데 엄청난 대신에 네. 이거를 바로 사용하실 수는 없으시고 3년 동안 적금을 하시면은 3년 후에 한꺼번에 목돈을 타듯이 그 돈을 받아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기간 동안에 약간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 거죠? 웅녀가 마늘을 먹고 사람이 됐듯이 그런 마음으로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거네요. 웅녀가 사람이 됐듯이. 네, 네, 이거 나중에 맞습니다. 잘라주세요. 아니요, 자르지 말아주세요. 네. 오늘 비유가 아주 엄청나시네요. 맞습니다. 네. 3년 동안 웅녀가 마늘을 먹듯이 적금을 하시면은 목돈을 탈 수 있습니다. 3년을 기다려서 대체 얼마까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통장마다 그리고 사람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한 최대 한 2,700만 원 정도까지 한 번에 타가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까 사람마다 다르다 그러셨는데 그 기준이 뭔가요? 뭐 부모의 나이가 더 어릴수록 적을수록 더 많아지는 건가요? 나이가 어릴수록 더 많아지는 건 아닌데요. 이제 통장마다 이제 지원 자격이 예를 들어서 청년자가 붙은 통장은 만 39세까지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네. 뭐 나머지 통장은 그런 나이 제한은 없는 대신 소득 기준이 조금 더 빡빡할 수도 있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거는 사실 뭐 통장마다도 지원 자격도 다르고 이제 신청을 하셨을 때 뭐 되는 과정도 조금은 복잡해요. 하지만 사실 주는 돈이 굉장히 큰 제도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여러분께 꼭 한번 설명을 드리고, 혹시 내가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통장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하면은 꼭 한번 알아보고 신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너무 좋은 제도네요. 네, 맞죠. 네, 많은 분들이 꼭 많이 활용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목돈을 한꺼번에 맞아요. 사실은 뭐 적은 금액 안에서 목돈을 벌기 너무 어렵죠. 모으기 너무 어렵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말씀하신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같이 매칭 똑같은 금액으로 들어오면 그러니까. 3년이면 정말 큰 금액을 쓰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오늘도 마무리 인사는 저희 슬로건으로 하겠습니다. 담담하고 당당하게